에, 길 가다 중개사무소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앉아 있는 사장님 그죠? 옛날에는 뭐 시시하게 봤지만 요즘은 다르게 보이죠. 예, 존경스럽게 보이죠. 어떻게 합격했을까, 그죠? 예, 에, 공부하는 게 참 힘드니까 그죠? 예, 그 과정을 어쨌든 이겨내는 뭐 나중에 중개업을 해서 얼마나 버는지 그거는 두 번째 치고 일단 그 어려운 시험을 일단 공부해서 합격했다는 것만으로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추진위원회 운영 요거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그죠? 자, 나중에 문제 나오면 보시고. 근데 이런 걸 넣는 이유는요. 여기 나오는 건 전부 기출문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 나온 것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혹시 나오면 연결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생략했는 것도 특히 밑에 심화라고 쓰인 것 중에 가끔 이제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정비조합 설립할 때 시장 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되죠. 인가 신청할 때 첨부할 서류. 자, 여기 24회 때 시험 나왔는데 조합이니까 법인이니까 정관을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명부, 요 밑줄 친 게 전부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조합 설립 동의서, 좀 이따 나오지만 동의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비조합의 동의 요건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대표자 선임 동의서, 기타 뭐 창립총회 회의록 이런 걸 내는데 첨부 서류가 아닌 것은 해서 자, 조합장 선임 동의서, 이거는 대표자 선임 동의서 같은 거죠, 그죠? 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장이잖아요. 그럼 선임 동의 요건 맞는데 뭐가 틀렸어요?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이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대표자 선임 동의서만 내면 되지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 틀렸다. 24회 때 나온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보시면서 이걸 외울 필요 없고요. 요건 선임 동의서 맞지만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다.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인가사항 변경.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에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한다. 그럼 공법에 인허가 받은 거 변경할 땐 다시 인허가 받는다. 이게 원칙이죠. 예. 그런데 다음에 경미한 변경. 경미한 변경은 신고하면 된다. 인가가 필요 없고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원칙은 인가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인가사항 변경할 땐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그리고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경미한 변경은 신고다. 어떤 경미한 변경? 자, 처음에 인가 받을 때 차고 오기 누락 그거 수정하는 거. 또 조합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조합장 성명 주소 변경하는 거.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중요다, 경미다? 경미죠. 주사무소를 이 동네에서 옆에 동네로 옮기는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죠, 그죠? 주사무소 그런다고 또 중요 그래서 인가 이러면 안 된다. 주사무소는 경미, 주사무소 변경은 경미, 그래서 신고. 요거 시험에 나왔던 거죠. 도시개발조합에서 시험 나왔어요. 조합원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자, 조합원 권리가 합법적으로 이전이 됐어요. 어떻게 이전되죠? 양도한 거죠, 그죠? 재개발조합원, 재건축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돈 받고 팔았다 이겁니다. 그럼 법적으로 적법하게 이전됐으면 그 조합원을 인가받은 사항에서 교체 또는 신규 가입하는 건 경미하죠. 예. 적법하게 이전됐으니까 조합원 바꾸는 건 당연히 신고만 하면 되는 거다. 그죠? 요거 신고사항입니다. 앞에 적법하게 권리가 이전됐으면 그 조합원을 바꾸는 거 경미한 거다. 그 신고만 하면 된다. 요겁니다. 자, 그래 놓고요.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조합 설립 동의. 이거는 꼭 외워야 돼요. 우리 도시개발조합 설립할 때 조합 설립 동의 기억합니까? 자, 개발법에서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하고 조합 설립 동의가 똑같다 그랬죠. 면 3분의 2와 수 2분의 1 동의. 들어본 적 있죠? 예. 지난주에 했으니까 그죠? 자, 면 3분의 2와 수 2분의 1 동의. 이건 꼭 아셔야 되고 그거는 좀 공부 좀 어느 정도 하면 시험 칠 때쯤 되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이걸 시험 치러 가는 그날까지 걱정. 시험에는 나온다 안 나온다? 보세요. 감자밭이잖아요, 그죠? 시험에 나온다. 근데 나온 줄 알면서도 이건 못 되고 가는 사람이 상당수입니다. 그죠?
그럼 어떡할까? 일단 조합이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없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 설립 안 하죠, 그죠? 처음부터 시장 구축하죠, 주공등이. 그러면 재개발하고 재건축인데 주택 단지도 있지만 주택 단지 아닌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그랬죠. 진입로, 인접지역 이런 거. 그럼 재건축의 주택 단지하고 재건축의 주택 단지 아닌 지역하고 이렇게 나눠서. 그럼 조합 설립할 때 구역 안에 소유자들 동의 받아야 합니다. 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하는 거는 와하고 똑같죠. 앞에 거 뒤에 거 둘 다 맞아야 된다는 거죠. 또는이 아니고요. 또는 X, 또는이 아니고 및, 다른 말로 와. 면 2분의 1 동의입니다. 자, 소면 해가지고요. 소면. 소 4, 3 및 면 2, 1.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 근데 재건축의 주택단지일 때는 주택단지 안에는 재건축의 아파트가 동이 여러 동이 있죠. 일단 동별 과반수와 즉 동가와 만약에 동이 3개가 있으면 어느 한 동이라도 과반수에 미달되면 안 된다. 각각 100세대라면 각각 최소한도 51세대 이상은 동의해야 된다 이거죠. 동별 과반수와 그 다음에 전체로 따졌을 때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면적 4분의 3 이상 동의. 소 43 및 면 43, 43, 43이 돼야 되죠. 소유자로 숫자로 따져도 4분의 3 이상이고 면적도 4분의 3 이상 둘 다 돼야 됩니다. 근데 주택단지 아닌 지역에는 동별 그런 게 필요 없죠, 그죠? 뭐 단독이고 뭐고 이런 거 있는 동네니까. 그때는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면적 3분의 2 동의. 외울 수 있겠죠? 네. 자, 그거 외우기 위해서 밑에다가 다시 이렇게 표를 그렸습니다. 자, 개하면 재개발이고 재건축의 주택단지, 재건축의 주택단지 아닌 지역 그래가지고 여기는요 소유자 소 4, 3 하는 거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이 말입니다. 소 4, 3 및 면 2, 1 4, 3, 4, 3, 4, 3, 3, 2 그럼 다시 적어보죠. 4, 3, 2, 1 4, 3, 4, 3 4, 3, 3, 2 요거 외우면 되죠. 4, 3, 2, 1 4, 3, 4, 3 4, 3, 3, 2 외울 수 있죠, 그죠? 연습하면 될 겁니다. 그럼 순서대로 재개발, 재건축의 주택단지, 재건축의 주택단지 아닌 지역. 그럼 시험 나왔을 때 요거 숫자 12자 적는 거야. 10초면 적죠, 그죠? 딱 적어놓고 찾으면 됩니다. 요거는 재개발 4321, 4343, 4332 요거 외우면 이거는 그죠? 그럼 요거 외워놓고 이 문제 나오면 반갑죠, 그죠? 한 문제 건졌다,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외우지 않은 사람은 이거 보면 겁나죠, 그죠? 아, 이렇게 그죠? 큰일 났다 이러죠. 자, 꼭 외우세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 몇 회까지 나왔어요? 31회까지 나왔네요, 그죠? 근데 보니까 21회, 24회, 그 다음에 27회, 31회 한 3년 주기로 한 번씩 나왔네요. 원래 나올 때네요, 그죠? 그죠? 3년 주기로 나왔는데 31회 나왔으니까 그죠? 34회 나올 때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되지.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과학적으로 찍어야 돼요. 예, 이거 동의는 실무상 그죠? 실제 어느 동네에 재개발 재건축하면 소유자들 조합 만들 때 동의 받는 거 중요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저거는 시험에 잘 나온다 이겁니다.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이건 뭐 도시개발조합이든 정비조합이든 비슷하죠. 특히 나중에 실제 시험 문제에는 표 같은 거 그려놓고 이때 소유자 수는 몇 명인가 이런 문제도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 기출문제가 문제집에서 다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거. 토지 건축물을 두 사람 이상이 공유한다면 대표하는 1인을 소유자로 본다. 개발조합에도 똑같았죠, 그죠?
각인을 하면 틀리고 공 대표하는 1인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러면 소유자를 2명으로 보느냐? 아니다. 대표하는 1인을 소유자로 산정합니다. 그럼 토지 하나에 소유자도 있고 지상권자도 있으면 소유자는 1명으로 계산합니다. 아셨죠? 대표하는 1인. 표 그려놓고요. A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 지상권자 따로 있으면 이때는 소유자 1명으로 계산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뭐 나중에 문제 나올 때 보고요. 동의 한자로부터 취득한 자. 이것도 다른 법에 나왔죠. 개발법 아니면 주택법에서 나옵니다. 갑이 조합 설립에 동의했는데 그 갑의 토지 건축물을 을이 취득했습니다. 그럼 을도 동의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대로 지위를 승계하니까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근데 취득한 후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이라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죠. 그죠? 동의를 했다가도 인가 신청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죠. 근데 을이 취득하고 나서 보니까 아직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이더라. 그럼 을도 철회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이야기는 뭐 똑같으니까요. 동의 방법은 어떻게? 서면 동의서에 지장 날인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합니다. 구두로 할 수 있다. 맞다 틀렸다? 틀렸죠. 자, 계약할 때 뭐 구두 계약도 계약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도정법에서 분명히 동의 방법은 서면 동의서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법에 딱 적혀져 있어요. 그럼 구두로 동의하는 건 안 되죠. 그죠? 예. 안 된다고 24회 때 시험 나왔다 이겁니다. 동의는 구두로 하면 안 된다. 또 하나 동의를 했다가 철회한다. 또 반대한다. 그 의사표시는 철회서가 동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이게 3월 1일이다 이겁니다. 시장 군수가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이게 4월 1일이다 이겁니다. 그럼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요거 알면 돼요. 위에 있는 이 긴 문장을 기억 안 해도 돼요. 이 문제 나왔을 때 3월 1일, 4월 1일 나오면 3월 1일 고르면 돼요. 무조건. 그죠? 뭐만 기억하면 된다? 빠른 때 요거만 아세요. 이거 말고도 공부할 게 천지백갈인데 그죠? 그죠? 그러니까 빠른 때 요거만 알아두시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의 법인격. 조합은 법인입니다. 법인이니까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정관을 제출하는 거죠. 설립 인가 받고 30일 이내에 등기합니다. 그리고 등기하는 때 성립합니다. 그럼 언제 성립합니까? 인가 받은 날 성립합니까? 등기한 날 성립합니까? 등기한 날 성립하는 거죠. 등기한 때 성립한다고 돼 있으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조합은 성립한다? 틀렸죠. 분명히 등기한 때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등기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하죠. 그죠? 이 문장 틀렸다. 26회 문제입니다. 자, 정비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명칭에.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 사무소 명칭에 그죠? 뭐 사용해야 되는 용어 있죠? 마찬가지로 정비조합 명칭에도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 시험 2번 나왔어요. 그냥 점수 주려는 문제죠. 그죠?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다. 사용해야 한다. 이거. 자, 도시개발조합이든 정비조합이든 그럼 정비조합에 대해서는 도정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당법인 규정을 준용한답니다. 여기 또 조합 규정하면 틀립니다. 자, 조합이니까 조합 규정하면 안 되고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자, 그리고요. 뭐 조합은 쉬워요. 가볍게 쓱쓱 읽고 지나가면 돼요. 아까 조합 설립 동의 그것만 확실히 해두면 그 다음엔 쉬워요. 누가 조합원이 됩니까? 토지 등 소유자. 여기서 등은 건축물이죠. 예.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요. 옆에다 동의 여부 불문. 근데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는
소유자로서 동의한 자만 조합원 됩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적어봐요. 동의 아니한 자는 제외. 자, 재건축 경우는 소유자로서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옆에 화살표고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적었어요.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에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동의 아니하면 나중에 조합원에서 제외되고 매도 청구 대상이 되고 분양 못 받을 수 있다. 아셨죠? 그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무조건 반대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조합이 두 개인데 재건축 조합 아닌 게 재개발이죠. 그럼 위에 있는 거는 조합은 재개발이라고 봐야 돼요. 위에 관련해서 재개발. 그럼 재개발 같은 경우는 소유자면 다 조합원 되죠. 그러면 동의 여부 불문하고 동의했든 반대했든 다 조합원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내가 반대했어도 나중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동의한 자만 조합원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동의하지 아니하면 조합원에서 제외된다.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요거 옛날에 시험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한번 나왔던 겁니다. 소유권 지상권이 공유면 대표는 일명 조합원. 그건 당연한 얘기고. 자, 손실보상은 만약에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토지 건축물을 양수한 자, 그 자가 혹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그럼 현재 취득해서 소유자가 됐죠. 그죠? 근데 만약에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면 손실보상은 해줘야 되겠죠. 조합원이 되면 나중에 분양 자격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 취득했는데 혹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면 금전으로 보상은 해줘야 된다. 손실보상은 해줘야 된다. 네, 옛날에 시험 나온 적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조합원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 자, 재개발 조합원 지위,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사고 파는 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그죠? 예. 자, 보세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받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받고 나서는 그 안에 있는 주택을 전부 철거해 버리죠. 그럼 주택이 없는 상태, 현재 주택 소유자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조합원 지위죠. 그죠? 그 조합원 지위 가지고 있으면 관리 처분 계획에 정해진 대로 나중에 새로운 대지 건축물 받을 수 있죠. 근데 그 조합원 지위를 사고 팔 수 있나? 팔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중개업자가 중개도 할 수 있는 거죠. 원칙은 조합원 권리 이전했을 때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무슨 뜻이다? 양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원칙은 밑에다 양도 가능. 양도가 가능하다. 조합원 지위 사고 팔아도 된다.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는 건 양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양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어디요? 투기 과열지구. 그럼 일반 동네는 자유롭게 사고 팔아도 되죠. 그죠? 그럼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중개해도 되죠. 근데 그 동네가 투기 과열지구라면 안 된다. 근데 언제부터 안 된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안 됩니다.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안 됩니다. 어느 게 먼저입니까?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조합이 시행자로 지정받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공사 계획 인가죠. 그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고 그 다음에 분양 신청 받아서 관리 처분 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죠. 그죠? 그러면 재개발은 조합 설립보다 훨씬 더 뒤에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받아서 이때부터 안 되는 거죠.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하면 바로 안 되고요.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안 된다. 자, 그러면 그 후에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무슨 말이죠? 양도 불가 이 말이죠. 밑에 있고 양도 불가. 이후부터는 양도 불가다 이 말입니다. 그 이후에 취득한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양도 불가하다 이거죠. 그죠? 예. 그럼 이거 어떻게 기억해요? 건조 개관. 토기과열지구에서는 건조 개관 후에는 양도할 수 없다. 건조 개관 이후에 취득한 자는 조합원 될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다. 자, 정리하죠. 원칙은 양도 가능.
조합원 권리 이전하면 취득한 자 조합원 본다. 이게 원칙이죠. 근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건조 개간 후에는 취득한 자가 조합원 될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 양도라는 말이, 요 양도란 말이 혹시 조합원 지위를 이전했다더라도, 권리를 이전했다더라도 그 사유가 상속, 이혼,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양도했을 때는 제외한다. 무슨 말이다? 그럼 이때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결국 양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만약에 조합원 지위를 팔면 샀는 사람이 조합원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양도 불가하죠. 그죠? 근데 그게 상속으로. 자, 원래 조합원 지위 가지고 있던 자가 사망해서 가족 중에 누가 상속받았다. 그건 괜찮다. 그건 투기 아니니까. 그죠? 그건 괜찮다. 해도 된다. 또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거. 그거 괜찮다. 그죠? 그러니까 기존 중개업자 중에 뭐 방법이 없겠나? 이 이후에, 그죠? 그때는 이혼을 시켜라, 이혼을, 그죠? 그죠? 그쵸? 설마 상속이, 이거는 사망시켜도 이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안 되는 거니까, 이거. 그래서 기존 중개업자 중에 저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이혼시켜가지고 위장이혼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매덕 떨어지면 할만하다, 이래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쭉 적어놨지만요. 원래 조합원 지위는 취득한 자가 조합원 된다 하니까 양도 가능하다. 원칙이다. 근데 토기과열지구는 건조 개간 이후에 취득한 자는 조합원 될 수 없다. 양도 불가하다. 그 이후에는. 요 시기를 잘 봐주세요. 요거. 근데 그 시기 이후라 하더라도 상속 이혼으로 인한 경우는 양도 가능하다. 그래 놓고 우리 주택법에 가면 전매 제한할 때 전매에서는 상속만 제외돼요. 상속일 때는 됩니다. 그 다음에 정서 등의 양도 제한 그래가지고요. 주택 공급한 정서 지위를 양도하는 거 있어요. 주택법에. 주택법하고 도정법 다릅니다. 그죠? 주택법의 양도에는 상속하고 저당이 제외돼요. 근데 도정법에 조합원 지위 양도하는 거는 똑같이 양도란 말이지만 상속하고 이혼으로 인한 경우만 제외됩니다. 그럼 요거 세 개를 묶어서 같이 봐도 헷갈리지 않겠죠? 위에 두 개는 주택법이고 밑에 건 도정법인데 주택법에는 전매는 상속, 양도는 상속저당, 도정법의 양도는 상속 이혼. 이런 경우에 제외한다. 이 경우는 양도해도 된다. 전매해도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예. 자, 그럼 이 부분은 시험도 시험이지만 실무에서 그죠? 별 관계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자, 조합원 법인이니까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에 어떤 사항이 기재가 될까요? 자, 명칭부터 쭉 나오는데요. 30회 시험에 조합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여기 밑줄 친 거. 청산금 징수지급,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대의원 수 또는 선임 방법, 대의원 내의 법정 의결 정족수의 완화. 아닌 것은 뭐요? 이거.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물론 이 시험 칠 때 이거 외우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 누가 외우고 가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외워요, 그죠? 사람 머리에 컴퓨터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겁니다. 대의원 내에서 뭔가 의결할 때 의결 정족수가 정해져 있죠. 근데 그거 완화하는 걸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냐? 정관으로 정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문제는 법정 이 말이 걸립니다. 법에서 정한 정족수를 조합의 정관으로 완화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법정 이 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에는 3분의 2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합의 정관으로 2분의 1 이상 이렇게 고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다음에 시험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28회 때 나왔던 게 다음에 문제 나올 때도 가만히 읽어보면 외우지 않아도 상식으로 생각하면 답 나오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냥 막연하게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에라 모르겠다 하나 찍자. 조삼모사로 찍자. 조삼모사가 뭐라 그랬죠? 조금 알면 3번, 모르면 4번. 그죠? 이렇게 찍지 말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거 그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요. 그 사람들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가만히 생각하면 답이 있을 수 있는 게 그건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예. 예? 시간요? 시간은 어떤 거냐면은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시간이 남아요. 공법 같은 거는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시간이 남아요. 왜냐하면 문제 많이 풀어봤는 사람은 확실히 아는 거는 벌써 답 다 나오죠. 그죠? 이제 나머지 모르는 거 몇 개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40문제 가운데 한 25문제 정도는 답이 벌써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공부 좀 많이 했는 사람들은. 그럼 나머지 15문제 중에 확실히 모르는 게 있고요. 좀 긴가민가 하는 2개 중에 1개 답이 있죠. 그죠? 그때 이제 25개는 확실히 해결해 놓고 나머지 가지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런 게 나온다 이겁니다. 이럴 때 생각 잘하면 그거 1-2개 더 맞춰서 그것 때문에 합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죠? 예.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 조사모사를 하면 안 된다고요. 그죠? 예. 출제위원들도 그거 생각해가면서 문제 또 안배를 해요. 그죠? 예, 그렇게 찍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법정 이런 말이 딱 걸리는 거죠. 그죠? 예, 그런 말 걸리면 딱 생각해보라 이겁니다. 자, 이번에는 조합의 정관을 변경한다. 정관을 변경하는 건 중요한 문제죠.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을 바꾸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조합에서는. 그럼 정관을 변경할 땐 다시 인가받아라. 근데 임원들 몇 사람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관을 변경하면 안 되겠죠. 그죠? 총회 의결은 거쳐야 한다. 그때 총회에서 조합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럼 일반적인 사항은 과반수 찬성인데요. 다음에 중요한 사항은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정관 내용 가운데 일반 사항은 과반수고, 그럼 다음에 사항은 뭐다? 중요 사항이죠. 사항 위에다 중요. 자, 중요 사항은 3분의 2 이상 찬성. 이게 25, 26, 29 시험 나왔죠. 그러면 여기 밑줄 친 게 시험 나왔어요. 조합원 자격. 그럼 조합원 자격은 중요하죠. 조합원 자격 가지면 분양 자격이 되니까, 그죠? 중요한 거잖아요. 또 제명 탈퇴 교체, 정비구역 위치 면적, 비용 부담 회계, 또 시공자 설계자 선정, 계약서 내용 중요하다. 그런데 대의원의 수 선임 절차 위에 거하고 비교할 때 좀 덜 중요한 것 같죠, 그죠? 임원도 아니고, 임원 같으면 중요하겠지만 대의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의원 수 몇 명 한다 그런 거는 3분의 2 이상까지는 아니다. 그거 대의원 수 변경하는 거 그런 거는 과반수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역시 이거 외우고 가는 사람 없지만은 가만 비교를 하다 보면 대의원 숫자 변경하는 거 정도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닐 거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3분의 2가 아니고 과반수만 되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임원. 대의원보다 임원이 중요하죠.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 이 사람들을 임원이라 하죠. 자, 임원은 조합장 일명, 이사, 감사인데 개발법의 도시개발조합의 임원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 몇 명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사 3명 이상. 소유자가 100인을 초과할 때는 5명 이상. 그럼 만약에 소유자가 100인 이하일 때는 몇 명 이상? 3명 이상이 되겠죠. 그렇죠? 왜? 처음부터 3명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100인을 초과할 때 5명 이상 하는 거는 100인 이하일 때는 최소한 3명 이상은 돼야 되죠. 예. 요거 27회 때 시험 나왔어요. 32회, 33회 작년 시험에도 나왔어요. 그죠? 작년 시험에 이 부분에서 정비조합의 임원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집중적으로 냈습니다. 자, 임원에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자꾸 낸다는 것은 임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예.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 이사는 3명 이상이고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로서 정관으로 정한다. 연임할 수 있다. 작년 시험에 맞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럼 3년 이하에서 정관으로 정하니까 2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총회 대의원의 의장이 됩니다. 그럼 조합장은
임원이지요, 그죠? 임원인데 대의원이 될 수도 있죠. 대의원의 의장이니까. 근데 좀 이따 나오지만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답니다. 그러면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의원의 의장까지 한다. 자,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에 관해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다른 조합에도 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돼 있죠, 그죠? 이 자리에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까 위에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이 말하고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말할 때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죠. 근데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에 관한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이러면 어디서 봤다 싶어서 동그라미 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두 개 줄을 연결해서 구별하라 이겁니다. 거기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냥 할 때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지만 이사의 조합과의 계약 소송에 관해서는 조합장이 대표한다면 안 된다. 누가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러니까요, 여기 이사가 대표한다, 밑에다 조합장이 대표한다. 그래서 여기 시험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요 문장에 대해서 시험 4번이나 나왔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확실히 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 치고 나서요, 틀릴 걸 틀려야 돼요, 그죠? 무슨 이야기냐면 아예 공부했는 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건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늘 공부했던 거 이런 데서 실수해가지고 틀리면 억울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최소한 또 시험 치고 나서요, 처음부터 내가 공부 안 했는 거 모르는 거 그런 거 틀려도 괜찮아요. 그런 거 하나도 억울할 거 없어요. 근데 공부했는데 실수해서 틀린 거는 억울한 겁니다, 그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마지막에 가면요, 이렇게 시험 문제 요약해 딱 펴놓고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부분 있죠. 그런 부분 집중적으로 보면 빠르게 보고도 기본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원은 같은 목적의 다른 정비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 시험 3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조합장은 감사를 겸할 수 없다. 맞다, 틀렸다? 맞죠? 조합장도 임원이고 감사도 임원이죠. 그러니까 임원은 다른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 맞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문제 내면 너무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조합장이 감사를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문제를 변형해서 낸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맞다. 이렇게. 자, 조합 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어떤 임원인데요, 그 임원이 할 일을 관리인이 대신한다면 임원은 당연히 자동 퇴임이다. 그죠? 임원 할 일을 관리인이 대신하니까 임원 퇴임해야 되겠죠? 당연 퇴임이다. 퇴임 절차 안 거치고도 당연 퇴임이다.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임원 결격 사유입니다. 임원 결격 사유. 자, 정비조합 임원 결격 사유까지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근데 시험에는 나온다. 교재 찾아보면 임원 결격 사유가 쭉 내려가면서 한 10가지 정도 나온다 이겁니다. 근데 그거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는 정비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맞다, 틀렸다? 틀렸죠? 틀렸죠? 조합원이 될 수 있죠. 미성년자가 구역 안에 토지 건축물 소유자라면 그럼 조합원은 소유자가 조합원 되잖아요, 그죠? 조합원 될 수 있어요. 있다죠, 그죠?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래야 맞는 문장이죠. 임원 결격 사유지 조합원 결격 사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유자라면 조합원은 될 수 있고 임원이 될 수 없을 뿐이다. 자, 이런 말에 자, 그러면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당연 퇴임입니다. 근데 혹시 퇴임 전에 한 행위가 있다면, 임원으로서 한 행위가 있다면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퇴임 전에 한 행위는 그대로 효력이 있다. 근데 효력을 잃는다 해서 틀렸다. 시험 2번 나왔어요. 자, 이렇게 실제 문제가 나왔는 걸 옆에다 표시해 놓으니까, 그죠? 쉽잖아요. 퇴임 전에 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그대로 효력이 있다. 요거. 자, 이번에는 총회.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가 총회죠.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죠. 자, 옆에다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해야 되죠. 좀 덜 중요한 거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죠. 예. 총회 조합원 전원을 늘 불러 모을 수는 없으니까 좀 덜 중요한 거는 대의원들 뽑아놓고 대의원회에서 알아서 하도록.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총회 열어서 하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조합에도 총회 정권사항 그런 게 있었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총회는 누가 소집합니까? 소집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도 있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할 수도 있고, 대의원 3분의 2 이상 요구로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그 중에 시험에 나온 건 2번. 조합원 요구로 소집하는 거. 이게 시험에 나와요. 뭐 조합장은 당연히 소집할 수 있겠고, 대의원 3분의 2 이상 요구로 소집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이게 시험에 나온다. 조합원 5분의 1 이상 요구. 몇 분의 1? 5분의 1 이상. 기억하세요. 5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하면. 만약에 조합원이 100명이면 20명 이상이 요구하면 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자, 조합원들이 저 임원들이 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장난치고 사고 치는 것 같다. 총회를 열자.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죠. 그죠? 5분의 1 이상만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이것을 위한 총회는 10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5분의 1 요구하고 10분의 1 요구하고 어느 게 더 중요 사항이다? 예? 어느 게 더 중요 사항? 10분의 1 이게 중요하죠. 왜? 만약에 조합원이 10명인데요. 그 중에 5분의 1 이상, 2명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하는 거하고 한 사람만 요구해도 소집해야 되는 거하고 어느 게 중요상? 한 사람만 요구해도 열어야 되는 게 더 중요상이죠. 중요하니까 한 사람만 요구해도 열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30회 시험에 나왔어요. 자, 조합에서 임원은 중요하죠. 그죠? 임원에 관한 거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이거는 중요사항이다. 그래서 10분의 1만 요구해도 열어야 된다. 이게 시험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원래 법조문의 교재에는 요거 갈로 딱 쳐져 있어요. 조합은 5분의 1 이상 요구해놓고 갈로 속에 단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에 관한 거는 10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법에 공부할 게 하도 많으니까 관료 속의 거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죠. 그죠? 근데 시험은 관료 속에 있는 생략한 게 시험에 나온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잘 봐두셔야 돼요. 시험은 여기서 나왔다는 거. 그냥 조합원 요구는 5분의 1이지만 임원에 관한 거는 10분의 1 요구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총회 소집할 때는 조합원에게 통지를 해야 되죠. 몇 월 며칠 날 총회 연다.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30회 시험에요. 여기 관로 해놓고 기억, 여기 관로 해놓고 니은,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기억은 10분의 1, 니은은 7일 전. 이게 30회 문제였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다음에는 또 이 부분이 또 낼지 몰라요. 그러니까 관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세요. 5분의 1, 10분의 1, 7일 전. 그죠? 그냥 조합원은 5분의 1이고 임원에 관한 거는 1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7일 전까지 통지한다. 시험 나왔던 거다. 지금은 여러분 흐릿하지만요. 이 문제 자꾸 보다 보면요. 나중에 문제풀이 하다 보면 자꾸 나와요. 그죠?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자꾸 반복됩니다. 그럼 그때는 외워져요. 예. 좀 전에는요. 그럼 여기 가만히 보세요. 의결 정족수가 있어요. 총회에서 뭔가 회의를 하잖아요. 그죠? 뭔가 결정을 하려면 다음에 정족수 맞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요거 있죠. 그럼 오른쪽 거부터 먼저. 이거는 뭐냐면 소집 절차 있는데 요거는 옆에다가 의사 정족수. 이쪽은 의결 정족수고 이쪽은 의사 정족수라고 적어봐요. 즉 총회가 회의로서 인정받으려면 이 인원이 출석을 해야 회의로 인정받는다. 자, 우리 국회 회의를 열면요. 의원 몇 분의 몇 이상이 출석을 해야 회의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게 의사 정족수고
그 중에 몇 분의 몇 이상이 찬성을 해야 결정이 된다. 그게 의결정족수죠. 그죠? 이쪽은 의사정족수 하고 나서 이쪽에 의결정족수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100분의 10 이상이 출석해야 총회를 인정받습니다. 그럼 조합원이 100명이면 10명 이상은 출석해야 총회를 인정받는다 이겁니다. 근데 창립총회, 맨 처음에 하는 거, 또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이거 세 가지 수립할 때 총회는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총회를 인정받습니다. 그럼 의사정족수 하면 얼마 이상? 원칙은 100분의 10 이상 출석. 근데 창사관 3개는 100분의 20 이상 출석. 됐죠? 창사관,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3개는 100분의 20 이상. 됐습니까? 자, 100분의 10 이상 출석, 총회 인정. 그 다음에 창사관은 100분의 20 이상 출석. 이번에는 의결정족수입니다. 일반 의결정족수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국회에서 의결정족수 기본이 뭡니까?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이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총회하면 과반수 출석 조합은 과반수 찬성. 이게 일반적인 의결정족수입니다. 그런데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사관이죠. 아까 창사관에서 창을 뺀 거죠. 그죠? 창은 처음에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처음 조합 설립하기 전에 딱 한 번이죠. 그죠? 그때는 창립총회는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남은 거 사관, 이 두 개가 중요한 겁니다. 사업시행계획은 사업계획이고요. 관리처분계획은 분양계획이죠. 제일 중요한 이 두 가지 계획은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럼 이거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일반 의결정족수는 만약에 조합원이 100명이면 51명 이상 출석하고 그 중에 26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죠. 그죠? 이거는 조합원 과반수니까 51명 이상 찬성해야 의결이 돼요. 조합원이 몇 명이든 몇 명 나왔던 간에 하여튼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의결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강한 거죠. 이거는 26명, 이거는 51명. 그죠? 예. 그러니까 사관 두 개는 과반수 찬성. 그런데 시험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분양 신청 아니한 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제외한, 자, 어쨌든 사업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 늘어나는 밑에 증가라고 적어봐요.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거, 그걸 총회에서 의결하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자, 사업비가 늘어나면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더 부과하겠죠. 그죠? 그럼 결국은 돈을 더 내는 거니까 이 중요 사항이죠. 그죠?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3분의 2 이상 찬성. 그럼 세 가지 딱 봐요. 의결정수 원칙은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사관은 과반수 찬성. 사업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는 3분의 2 이상 찬성. 됐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27에는 뭐가 나왔냐면 이거. 분양 신청 아니한 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포함한 제외한. 자, 보세요. 조합이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럼 얼마 이상 찬성? 조합은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하죠. 근데 어떤 경우냐면 여기 토지 등 소유자가 있는데요. 이 소유자는 이거 대신에 다른 곳에 토지 건축물 분양받거든요. 자, 여기 소유자가 조합에게 분양 신청을 합니다. 그럼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작성할 때 이거 대신에 이거 준다고, 이 토지 건축물 대신에 이거 준다고 정하죠. 그죠? 근데 여기 어떤 소유자는요, 조합에게 분양 신청을 안 해요. 나 분양 안 받을란다. 그럼 청산금 주면 그거 받고 나가겠다. 그럼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죠. 그럼 조합이 이자에게 손실보상금 줘야 되죠.
분양 안 받기로 했으니까 그럼 이거 시행자가 사들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손실보상금 준다. 그럼 손실보상금을 만약에 10억을 준다 칩시다. 그럼 일단 사업비는 10억이 늘어나는 것 같죠. 그죠? 돈 10억을 썼으니까. 근데 10억을 줬지만은 이 토지 건축물 이거는 조합에게 넘어가죠. 그럼 조합이 이거 대신에 분양받을 수 있는 이거는 조합에게 넘어가잖아요. 이걸 조합이 다른 자에게 다시 일반 분양하면 돈 들어오죠. 그럼 일단은 10억이 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는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일단은 늘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사업 경비 늘어나는 게 아니다. 이것 때문에 늘어나는 거는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없다. 자, 그러니까요. 사업비 늘어나는 금액에서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12 이상인데 그 중에 일정 부분이 뭐냐면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10억 이게 들어있었다 이겁니다. 그럼 요거 합쳐가지고 100분의 10 이상 늘어났냐? 아니고 요거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100분의 10 이상 늘어났을 때 이 말입니다. 요거는 제외하고 실제 비용 늘어나는 것만 해가지고 요거 제외하는데 이 자리에 포함한 하면 틀렸다는 거. 자, 제외한 밑에다 포함한 X. 요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세요. 그러면 100분의 10 이상 사업비 늘어나면 3분의 2 이상 찬성이지만 분양 신청 아니한 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제외한 실질적인 비용 늘어나는 것만 계산해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자, 그거 생각을 해보시고. 자, 이번에는요. 다음 사항은 대의원 내에서 의결할 수 없다. 그럼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된다. 중요사항, 경미사항. 중요사항이죠. 중요사항. 첫째는 정비사업 관리업자 선정. 중요하죠. 또 대의원한테 맡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온갖 비리가 생길 수 있죠. 그죠? 네. 임원 선임 해임. 중요하죠.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도시개발조합에서 총회 정권사항 기억납니까? 개실환 임정조 들어본 적 있죠? 개발계획, 실시계획, 한지계획, 임원 선임, 정관 변경, 조합 설립 해산, 그죠? 그죠? 개실환 임정조 총회 정권사항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그 시험 잘 나온다 그랬죠? 예. 듣긴 들어봤잖아요, 그죠? 기억은 못해도, 그죠? 예. 자, 그러면 돼요. 들어본 것 같으면 돼요, 그죠? 들어본 것 같으면 앞으로 6개월 동안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계속, 그죠?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없어요. 임원 선임이잖아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총회에서만 할 수 있다. 이사는 대의원에서 해임될 수 있다. 틀렸죠? 이사가 임원이잖아요. 임원은 총회에서 의결해야 되죠.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죠. 근데 대의원에서 해임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잖아요. 대의원회는 조합장을 선임할 수 없다. 조합장이 임원이죠. 임원은 총회에서 의결해야 되죠. 대의원회가 할 수 없는 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 낼 때요. 임원 선임 해임 이렇게 문제 안 냅니다. 이렇게 문제 내면 다 맞춰버리거든요. 그렇게 안 내고 이렇게 이사, 조합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런 문제 나오거든. 요거 임원이라고 적어놓고 그 다음에 보면 되죠. 임원은 대의원에서 할 수 없다. 자,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 앞에 한번 나왔죠, 그죠? 이런 거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지 대의원회가 할 수 없는 거죠. 또 앞에 저 앞에서는 추진위원회가 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추진위원회도 할 수 없고 대의원회도 할 수 없고 이런 건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조합의 총회에서 의결해야 된다. 그거.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사관 중요한 거죠. 반드시 조합 총회를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자, 끝까지 해놓고 요거 대의원회 왼쪽 거 요거 하나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대의원회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답니다. 이거 비슷한 거 어디서 들어봤죠? 여러분 도시개발조합에서는 몇 명 이상?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개발조합은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 둘 수 있다고. 정비조합은 10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그거 개발조합에서 옆에 적어놨으니까 여기 안 적어도 됩니다. 그죠? 자, 대의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조합원이 100명이면 대의원은 최소한도 10명 이상은 돼야 되죠.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조합장은 될 수 있답니다. 자, 조합장은 될 수 있다. 조합장 아닌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조합장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합장은 대의원 내 의장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험 3번 나왔고 작년 시험에도 나왔네요.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그리고 총회 권한을 대행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보셨던 좀 중요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총회에서만 할 수 있다. 그럼 오른쪽에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쭉 나오죠.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죠? 네, 생략하고 나중에 문제 나오면 보시고 마지막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주민대표의 시장, 군수, 주공 등이 아닌 자가 시행할 때는 조합 설립하여야 한다. 앞에서 했던 거죠. 시장, 군수, 주공 등이 아닌 자가 시행하면 조합, 그러니까 구역 안에 소유자들이 조합 설립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경 개선 사업은 처음부터 시장, 군수, 주공 등이 하니까 조합 설립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도 공공시행 사유에 해당돼서 시장, 군수, 주공 등이 할 때는 조합 설립 필요 없고, 그럼 시장, 군수, 주공 등이 아닌 자가 할 때는 소유자들이 조합 설립해가지고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시장, 군수, 주공 등이 시행하는 경우, 자, 소유자들이 시장, 군수, 주공 등이 시행하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공공시행 사유에 해당돼서 시장, 군수, 주공 등이 한다든지, 아니면 주관경 개선 사업처럼 처음부터 시장, 군수, 주공 등이 한다든지, 어쨌든 시장, 군수, 주공 등이 시행할 때는 조합 설립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조합을 설립한다는 건 조합이 시행자 되겠다는 이야기인데, 시장, 군수, 주공 등이 처음부터 시행자라면 조합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조합 설립 안 한다. 그 대신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결집할 조직은 필요하다. 그게 뭐죠? 주민대표회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한다. 그럼 처음부터 큰 줄기를 이렇게 돼요. 시장, 군수, 주공 등이 아닌 자가 시행할 때는 조합 설립해야 한다. 시장, 군수, 주공 등이 시행할 때는 조합 설립 안 하고 뭐 한다?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한다. 그럼 주민대표회의니까 이 주민대표들이 있어야 되겠죠? 몇 명? 5명 이상, 25명 이하. 그럼 옆에다 적어봐요. 추진위원회. 아까 추진위원회는 몇 명 이상? 추진위원회 몇 명 이상? 5명 이상이죠. 예. 들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자, 추진위원회 5명 이상. 그럼 그 옆에다 하나 더 적어봐요. 도시개발조합은 몇 명 이상? 7인 이상. 도시개발조합은 7인 이상. 개발조합은 7인 이상. 정비조합의 추진위원회는 5명 이상. 주민대표회의는 5명 이상, 25명 이하.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31에 32에 최근에 2번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건 알아둬야 되겠죠. 그죠? 예. 5명 이상, 25명 이하 시험 나왔다는 겁니다. 맞는 걸로 나왔어요. 2번 다. 맞는 걸로. 자, 그리고 이 주민대표들에 대해서도 역시 소유자 과반수 동의. 아까 추진위원회도 과반수 동의였죠? 주민대표도 과반수 동의 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조합원이 아니고 소유자죠. 왜? 처음부터 조합 설립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장, 군수, 주공 등이 하니까 조합 설립 안 하니까 조합원이 아니고 소유자 과반수 동의입니다. 시장, 군수 승인입니다. 그러니까 옆에다가요. 아까 추진위원회 있죠? 여기 주민대표회 있죠. 그죠? 주민대표회. 추진위원회. 요거는 승인. 조합은요? 인가. 아셨죠? 추진위원회하고 주민대표회는 승인, 조합은 인가. 조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이 인가고 나머지 2개는 승인사항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동네에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한다.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인데 공공사유에 해당돼 가지고 시장, 군수, 주공 등이 한다. 그럼 시장, 군수, 주공 등이 하면은 이 주민대표회를 만들죠. 그죠? 근데 이 공공시행자가 시행규정을 작성하잖아요. 시장, 군수가 만약에 이천시장이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하는데 공공시행자는 시행규정을 만든다 그랬죠. 그 시행규정 정할 때 이 주민대표회의가 또 세입자가 다음 사항에 대해서 의견 제시할 수 있다.
어떤 거요? 건축물 철거, 보상, 주민 이주, 세입자 퇴거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전 시장이 이 동네에 주간경 개소 사업하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 자기들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의견 제시할 수는 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세입자도 의견 제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근데 31회 시험 때요. 상가 세입자는 의견 제시할 수 없다? 틀렸다? 있다. 상가 세입자도 이해관계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이명박 정부 때 그죠? 저 청량리에 공구 가게 쭉 있는데 그죠? 그쪽에 재개발한다고 싹 밀어붙어. 그때 어때요? 거기 장사하던 사람들 그럼 만약에 시장 구조 서울시에서 직접 시행한다면 시행 규정을 정하죠. 그럼 그 장사하던 사람들이 자기들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의견 제시할 수 있다. 맞다. 근데 31회 시험에 의견 제시가 없다 해서 틀렸다. 요거. 자, 끝까지 해서 조합 다 끝났습니다. 그래 놓고 좀 쉬었다가 공사계획, 즉 사업시행계획인가 들어가겠습니다. 좀 쉬었답니다.